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0년 인도양 모리셔스에서 발생한 최악의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는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어마어마한 양의 원유를 유출한 유조선은 일본 3대 해운사 쇼센미스의 소속의 화물선 MV 와카시오호였습니다. 이 유조선에 실려있던 기름탱크 3개 중 하나가 쪼개지면서 1000톤이 넘는 원유가 바다에 그대로 유출됐는데요. 당시 관광업으로 먹고 살던 모리셔스는 주민들이 기름 제거에 총동원되어 사활을 걸 만큼 한나라의 생존이 걸린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유조선을 몰던 선장과 1등 항해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다시 한번 일본 유조선이 남긴 민폐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서 최근 더욱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유조선을 몰던 선장이 휴대폰 와이파이 전파를 잡기 위해 해안 가까이 항해를 했고 더구나 항해 중에 술까지 마셨다는 발언까지 법정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월 27일 이다루키 람바룬 모리셔스 법원은 MV 와카시오호의 선장과 1등 항해사에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징역 2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일본 선사의 책임으로 결론이 난 것인데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모리셔스 국민들은 앞으로도 바다가 회복되려면 수십 년이 필요하지만 겨우 징역 20개월이 나왔다는 사실에 또다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피해 규모에 비해 너무나 적은 형량의 일본 선사의 로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양에서 엄청난 재앙을 일으켰던 일본은 반성은커녕 작년에도 또 한 건을 크게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전세계 물류를 마비시킨 엄청난 민폐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의 초대형 선박인 에버 기브노가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해 길을 막아버렸던 사건인데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항로인 수에즈 운하에는 매일 96억 달러 규모 물류가 오가는데 일본 선박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대기한 선박이 자그만치 422척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건으로 일본에 질려버린 이집트는 이후 일본을 손절하고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이집트에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집트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원전 관련 건설 공사를 사실상 수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러시아 JSC-ASE가 이집트에서 건설하는 엘다바 원전 4개 호기 건설 사업 중 터빈 건물 등 2차 측 건설 사업의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이 해외에서 원전 관련 건설 사업을 수주한 사례는 지난 2010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두 번째 사례입니다. JSC-ASE는 러시아의 세계 최대 원전 기업 로사톰의 자회사로 이집트에서 원전 4기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은 2028년 1호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수원이 따낸 건설 공사는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의 총 사업비가 약 300억 달러 이상인 만큼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러시아 JSC-ASE가 2차 측 건설 공사와 관련해 유럽 및 이집트 현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운용한 경험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을 낙점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러시아 측에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최근 러시아 역시 쿠릴열도 문제로 불편해진 일본을 손절하고 한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수원은 현대건설, 두산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앞으로 건설 공사가 본격화되면 냉각기, 펌프, 밸브 등 보조기기 관련 국내 제조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이집트 원전 건설 공사를 통해 앞으로 한국은 러시아와 원전을 함께 건설하는데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로부터 들어온 좋은 소식에는 사실 한국에 물밑 작업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장은 아프리카 첫 FTA 국가로 이집트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이미 무역 분야에서 한국과 이집트의 긴밀한 접촉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에 걸쳐 있으며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세계 대륙을 연결하는 요충지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장점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젊은 인구 비율이 높아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집트의 인구는 1000만 명이 넘는데 특히 30세 미만 인구 비중이 전체의 60%나 되기 때문에 매우 젊은 소비층을 갖고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입니다. 특히 이집트 젊은이들 사이에서 현대자동차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현대차는 이집트에서 점유율 40%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심지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겹쳤던 2020년에도 이집트 시장에서 1위를 지켰습니다. 현재 이집트의 자동차 시장은 현대차의 뒤를 이어 르노, 닛산, 도요타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차들의 추격이 거세지만 한국 자동차들의 선전이 눈부십니다. 더구나 최근 이집트는 자동차 산업을 키우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따라서 전기차의 경쟁력이 있는 현대로서는 내연기관차에 이어 전기차 시장에서도 이집트에서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얻고 있는 셈입니다. 이집트에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강한 인상을 심어준 것은 KT가 이집트 통신 인프라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준 사업을 진행했을 때였습니다. 2014년 KT는 인터넷 평균 속도가 한국의 5% 정도에 불과한 이집트에서 기가와이어, 즉 전화선 기반 초고속 전송 기술을 접목시켰습니다. 이집트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뿐 아니라 각종 배달 및 중고거래 관련 앱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용될 정도로 이동통신에 대한 수요는 많았지만, 오랜 역사만큼이나 노후된 건축물들이 많아 초고속 인터넷 환경은 상당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통신회사 KT의 손이 닿자 이집트의 인터넷 최고 속도는 992Mbps까지 끌어올려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들어가자 이집트의 인터넷 속도가 최대 200배까지 빨라진 것입니다. KT는 이를 계기로 수에즈 운하 경제구역 내 스마트 인프라 공급권까지 따낸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이집트 정부가 카이로 동쪽에 건설 중인 신행정 수도 건설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수소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 등의 팀 코리아로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 기아차의 선전과 LG, 삼성의 가전제품들이 꾸준히 인기를 모았고, 최근에는 통신, 철도, 건설 인프라 사업에 백신 지원까지 이뤄지며 한국 기업들은 이집트에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신뢰감을 갖게 되었고, 오늘날 엘다바 원전 수주라는 쾌거를 올린 것인데요. 도시바 등 한때 잘나가던 원자력 회사들이 몰락한 일본은 지금 한국이 이집트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원전을 수주하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2019년 일본에서 출간된 책 원자력 발전 화이트아웃은 한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계기로 몰락의 길을 걸어간 치부를 여과 없이 드러낸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저자는 전력 마피아와 원전 마피아가 어떻게 밀착해 비자금을 마련했고, 이것이 일본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는지를 폭로했는데요.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도쿄전력이 2개월간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사장의 지시였다는 사실이 폭로되는 데에만 5년이 지나서야 가능했다며, 이처럼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면서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했던 폐쇄성이야말로 일본 원자력의 몰락을 재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원전 산업은 그렇게 몰락했고, 한국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 이집트 엘다바 원전까지 수주해 앞으로 이집트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